오늘은 되게 많은 분들이 고민하고 있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스트레스, 이거 죽일 놈의 스트레스라고도 하는데, 이제 뭐 스트레스를 좀 어떻게 관리할 수 있을지 아니면 어떻게 이해하는 게 좋을지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자, 누구나 한 분쯤은 마음속에 이런 분이 있죠. 제 마음속에도 가끔 이런 분이 살 때가 있어요. 이제 머리도 좀 지끈거리고 막 신경 쓸 것도 많고 몸도 피로하고 그렇죠. 이제 이런 분들이 이제 스트레스가 많이 쌓이면서 막 여러 가지 증상도 나타나기도 하고 막 그러는데요. 자, 과연 스트레스가 뭘까요? 뭐라고 생각하세요? 다들 스트레스 많이 받는다고 많이 말씀하시는데 뭐가 스트레스인가요? 이렇게 보니까 모르겠죠. 그냥 스트레스는 스트레스지 스트레스가 뭐야? 라고 다들 생각하실 텐데, 자, 스트레스는 스트링거라는 말에서 따온 말이에요. 이제 스트링거는 팽팽하게 죄어온다 이런 뜻이에요. 스트레스가 뭐 흔히들 얘기하는 건 정신적인 스트레스죠. 정신적으로 뭔가 스트레스 받는 일이 있을 때 스트레스라고도 하고, 또 그거 말고도 육체적인 뭔가 나한테 가해지는 자극도 사실은 스트레스예요. 누구한테 맞았어요, 멍이 들었죠, 그런 것도 다 스트레스고요. 어디에서 뭐 바이러스에 감염이 됐어요, 그래서 감기에 걸렸어요, 그럼 바이러스로 인한 스트레스를 몸에서 받은 거죠. 어쨌든 내가 받는 모든 자극은 스트레스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의학적으로는 처음에 이 사람이 말하기 시작했어요. 한스 셀리에라는 사람이 1930년대에 논문 하나 발표했는데, 거기에 이제 스트레스라는 개념이 등장하기 시작했고요. 거기에서 정의에 따르면 스트레스라는 거는 어떤 개체한테 그 육체적이나 정신적 자극이 오면은 그거에 대해서 그 생물이 체내에서 뭔가 설명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증상을 일으키는 걸 말해요. 뭐 스트레스 받으니까 이제 막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하고,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제 막 땀이 줄줄 이렇게 나시는 분들도 있고, 몸이 긴장하게도 되고 손이 떠시는 분들도 있고 막 그렇죠. 이게 뭐 어때서 어떻다라고 설명은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뭔가 나한테 미치는 육체적이나 정신적 자극이 이런 걸 일으켰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스트레스라고 하고요. 요건 의학적으로 봤을 때 스트레스 정의한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어떻게 처음에 이걸 발견했냐면 이 사람은 원래 몸에 호르몬을 연구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난소에서 뭘 추출해가지고 난생 처음 보는 물질을 추출했어요. 그래서 쥐한테 주사를 해봤죠. 쥐한테 주사를 해보니까 이 쥐가 막 위궤양이 생기고 부신이 망가지고 막 이런 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 호르몬이 이 쥐한테 뭔가 안 좋은 작용을 미치나 보다 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봤더니 이 쥐를 따뜻한데 막 오래 놔뒀더니 그런 반응도 나타나고, 차가운데 오래 놔둬도 나타나고, 그냥 물만 주사해줘도 나타내고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호르몬이 이 쥐한테 작용한 게 아니라 그냥 뭔가 이 쥐한테 스트레스 가한 그런 작용들이 이 쥐한테 뭔가 몸에 안 좋은 영향을 끼쳤던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스트레스라고 합니다. 네, 스트레스 받으면은 우리 몸에서 어떤 반응이 일어나냐면요, 처음에는 시상하고에서 요 교감신경을 자극해요. 교감신경을 자극하면 요 교감신경은 우리 몸을 흥분시키는 신경이에요. 그래서 이제 심장이 좀 빨리 뛰기 시작하고, 그리고 혈당이 올라가고, 혈압이 올라가고, 소화 장애가 일어나고, 이제 또 숨을 가쁘게 쉬게 되고, 이런 작용들이 일어나죠. 전반적으로 우리 왜 긴장 많이 하고 스트레스 받으면은 막 심장도 두근두근 하기도 하고, 이제 숨도 좀 가빠오시는 분들도 있고 답답하다는 분들도 있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반응들이 사실은 요 몸의 교감신경 작용에 의해서 나타나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뇌에서 호르몬에 의해서도 나타나요. 이제 마찬가지로 시상하고에서 호르몬을 보내면 그 호르몬이 부신을 자극해가지고요, 부신에서는 코티솔이라는 호르몬이 하나 나와요. 들어보신 분이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이 코티솔은 스트레스 호르몬이라고도 불러요. 왜냐하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스트레스에 예민해지신 분들이 이 코티솔이 높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스트레스 호르몬이라고 흔히 알려져 있고요. 이제 이 코티솔은 몸 전체적으로 다 작용해요. 이제 지질 대사에도 영향을 끼치게 되고요, 간이나 근육 대사에도 영향을 끼치게 되고요, 소화기관에도 같이 영향을 끼치게 되고, 뭐 뼈도 좀 약하게 만들고 여러 작용을 좀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 코티솔이 원래는 처음에 일어났을 때 우리가 각성을 하잖아요. 각성할 때 가장 높고 일과 중에선 점점 떨어져서 잠에 들 때에는 가장 낮게 유지돼요. 매일 이렇게 유지되고 있는데, 만약에 이 사람이 스트레스를 오래 받고 피곤해졌어요. 그러면은 요 파란색으로 변해요. 이제
이렇게 정상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조금 이렇게 높아진 상태로 이렇게 쭉 가게 돼요. 그러면 요 높아진 코티솔 때문에 몸에서 여러 가지 좀 증상들이 같이 일어나는데, 이제 대표적인 걸로는 몸무게가 늘어나요. 몸무게가 늘어나고 고혈압하고 혈당이 올라가고, 이제 피부에 뭐 여드름이나 뾰루지 같은 게 막 나기도 하고, 감정 조절이 잘 안 되기도 하고, 이제 맨날 피곤하고 졸리고 하기도 하고요. 또 여성분들 골반염이나 골반통 이런 거 많죠. 그런 걸 일으키기도 하고, 생리불순을 일으키기도 하고, 굉장히 여러 가지 증상을 한꺼번에 나타내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로 인한 질환들을 간단히 정리해봤는데요. 간단할 수가 없었어요. 너무 많거든요. 이제 호흡기 면역이 떨어지면서 감기 같은 거 잘 걸리기도 하고, 순환기로 이제 고혈압, 동맥경화, 비만 같은 게 나타나기도 하고, 또는 내분비 쪽으로 가면 당뇨병이라든지 갑상선 질환을 많이 일으키기도 하고요. 피부 질환들, 스트레스 받으면은 원형 탈모가 생기시는 분들도 있고, 막 피부에 뭐가 나는 분들도 있죠. 그런 분들도 있고, 이제 비뇨생식기 질환, 발기부전이나 성불감증 이런 게 나타나기도 하고, 여성분들 생리불순이나 월경전 증후군 아니면은 만성골반통 이런 게 나타나기도 하고요. 또 기타로는 암이라든지 불면증이라든지 두통, 공황장애, 수족냉증, 비인성 소화장애, 기타 등등 이거 외에도 엄청 많아요. 그래서 혹자는 이제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이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한의학에서는 스트레스를 만병의 근원이라고 생각을 하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증상이 스트레스로부터 시작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 스트레스에 대해서 간단히 쭉 설명드렸는데, 자 스트레스는 나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쁠 것 같은데요. 네, 나쁘죠. 스트레스 과도하게 받으면 몸이 많이 피곤해지잖아요. 또 몸에 여러 가지 질환이 같이 생기기도 하고, 하지만 나쁘기만 하다면 제가 이렇게 안 써놨겠죠? 그렇죠?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어떤 분은 스트레스를 어느 정도 받으면 오히려 그게 삶의 활력이 돼서 더 잘 사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적당한 스트레스를 유지하는 게 좋고, 스트레스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네, 요 스트레스 반응이 왜 일어나냐면, 우리 몸은 원시 시대에 적응돼 있어요. 진화는 우리 천천히 되거든요. 투쟁 도피 반응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제 원시 시대 때 먹을 걸 구하기가 귀하잖아요. 맹수가 막 쫓아와요. 먹을 걸 구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내가 도망가든지 아니면 맞서 싸우든지 빨리 결정해서 뭔가 행동을 해야 되죠. 자,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으면은 몸에서 막 여러 가지, 심장도 빨리 뛰기도 하고, 막 혈압도 올라가고 혈당도 올라가고, 막 우리 몸이 뭔가 도망갈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그런 작용이 일어나요. 그런 걸 투쟁 도피 반응이라고 하고요. 만약에 이런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 맹수가 쫓아옵니다. 자, 아무 생각이 없어요. 저는 굉장히 안정된 상태예요. 그럼 맹수한테 잡아먹히겠죠. 그래서 생존에는 오히려 투쟁 도피 반응 이런 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좋은 스트레스랑 나쁜 스트레스 개념이 있어요. 좋은 스트레스는 유스트레스라 하고, 나쁜 스트레스는 디스트레스라 하는데, 이제 어떤 사람이 일의 효율에 있어서 좋은 스트레스가 있을 때 가장 효율이 높아요. 능률이 제일 높고, 스트레스가 너무 과도해지면 이제 다시 능률이 떨어지죠.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거는 요 좋은 스트레스를 어느 정도 유지하면서 삶의 활력을 찾고 삶의 능률을 올리는 게 제일 좋겠죠. 자, 스트레스로 인한 몸의 영향은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스트레스 요인에 의한 압력이 있고요. 그리고 스트레스 요인에 대한 저항성이 있어요. 갑자기 업무가 많이 과도해졌어요. 그러면 스트레스의 요인에 인한 압력이 높아졌죠. 그러면은 우리가 스트레스로 인한 몸에 두통이 온다든지 심장이 두근거리다든지 이런 영향이 많이 커질 거예요. 하지만 이 사람이 저항성이 좀 높다고 하면 스트레스에 대한 압력이 커져도 잘 버틸 수 있겠죠. 근데 우리가 스트레스 요인에 의한 압력은 줄일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 않아요. 내가 돈 벌어야 되잖아요. 돈 벌려면 일해야죠. 그리고 집을 지키려면 가사 일해야죠. 그런 스트레스를 피할 수가 있나요? 피하기 힘들죠. 그래서 이런 몸에 대한 영향을 줄이려면 결국은 스트레스 요인에 대한 우리 몸의 저항성을 많이 늘려야 된다는 소리가 됩니다. 그리고 이 스트레스에도 단계가 있어요. 처음에는 반응기라고, 저항기라고, 탄력기라고 하는데요. 반응기는 스트레스가 딱 왔을 때 우리 몸이 뭔가 딱 반응을 하죠.
그리고 스트레스가 해소되면 다시 안정되고 그걸 되찾죠. 근데 스트레스가 지속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우리 몸이 격렬하게 저항하기 시작할 겁니다. 이제 그 스트레스를 버티기 위해서 우리 몸이 저항성을 높여서 어떻게든 스트레스를 버티려고 할 거고요. 어느 정도 진행되면 이건 탄력기라고 해요. 우리 몸의 저항성이 많이 떨어졌어요. 스트레스가 너무 계속되다 보니까 우리 몸이 저항할 힘을 잃어버렸어요. 그럼 이때부터는 몸에 이제 힘이 빠지고 뭔가 아무것도 하기 싫고 나가기도 싫고 막 이런 식으로 반응이 바뀌어 버리겠죠. 그래서 스트레스 관리는 요 단계에 맞게 자기가 어떤 단계인지 파악하고 그거에 맞게 관리를 해주는 게 가장 잘 극복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